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RC 접근법 정리를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RC는 우리 모든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가 선생님 미치겠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라는 시간 부족의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 압박이 너무 심하죠. 따라서 항상 문제 풀 때 기억해야 될 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안 되고요. 일단 문제풀이 속도가 나야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 항상 시간을 재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 거 꼭 기억하시고 본인의 속도를 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시험 보는 상황에서 내가 RC가 시작됐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똑똑하게 문제 풀어서 점수를 더 올릴 수 있을까? 거기다 주안점을 두고서 지금부터 포인트를 정리하겠습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어서 파7 문제 푸는 방법을 각 지문별로 어떻게 접근하면 좀 유리한지 그거까지 묶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RC 전체 접근법 얘기를 좀 해볼게요. 다만 시험 보는 상황입니다. 자, 첫 번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요? 시간 압박이 만만치가 않다. 따라서 문제풀이 속도가 나와야 된다. 이건 평상시 좀 쌓아주셔야 되고, 그럼 시험 보는 상에서 어떻게 문제 풀어야 될까? 똑똑한 문제풀이 법입니다. 일단 여러분이 공통으로 실수를 범하는 게 어떤 실수를 범하게 되냐면 결국은 찍게 될 문제를 갖다가 시간 여유가 없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다 낭비해 버립니다. 그래서 일단 원칙은 주어진 75분을 시간이 부족할 거거든요. 나한테 가장 유리하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바꿔서 말하면 내가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에만 주어진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내가 찍을 문제는 최대한 뒤로 밀어놓고 나중에 그냥 한꺼번에 찍어버려야 됩니다. 바로 고민하지 말고. 왜? 고민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원칙 일단 RC가 시작되면 첫 번째 바로 보고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만 최대한 빨리 빠르게 풀어나가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바로 보고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만 빠르게 풀어나간다. 그 다음 이때 지켜야 될 거. 자, 어떤 문제가 있었냐? 우리가 아직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분명히 모르는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절대로 한 문제, 그 문제를 2번 이상 읽지 마십시오. 확인하지 마십시오. 시간 여유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2번 그 문제, 특정 문제를 확인해 봤는데 답을 모르겠다 하면요. 간단합니다. 그 문제 번호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거 잘 지켜주셔야 돼요. 모르는 문제 잡고 있지 마라. 바로 넘겨라. 다만 나중에 찍어야 되니까 문제 번호에 동그라미를 꼭 쳐서 건너뛴 문제는 정확히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동그라미 친다 꼭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목표가 뭐냐? 최대한 빨리 끝까지 200번까지 가셔야 됩니다. 참고로 파7의 경우에도 지문 자체가 너무 까다롭다든지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여러분이 무지무지 두려워하는 아리클 기사라는 지문이 있죠. 그래서 조금 읽어봤는데 너무 어렵다. 그럼 통째로 관련된 문제 다 건너뛰어 버리고요. 해당되는 문제. 그 다음에 수업에서 제가 정리를 자세하게 해드리겠지만 일부 조금 파7에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 좀 우리 입장에서 시간이 부족하니까 까다로운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간이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경우에 따라 그런 문제도 일단 동그라미 치고 건너뛰어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끝까지 최대한 200번까지 빨리 가셔야 되고 시험 보는 상황에 빗대서 좀 얘기를 한다면은 아주 제 생각에는 아주 안 좋은 건데요. 시간 안내 방송이 특히 15분 나왔습니다. 기억합니까? 그 말이 들릴 때쯤에는 여러분이 이미 200번까지 가 있어야 됩니다. 기억하셨습니까? 왜냐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당황해가지고 시간이 부족하니까 너무 빨리 가려고 하다가 엄청나게 많은 실수를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많은 문제를 찍게 되니까요. 됐습니까? 15분 나왔습니다. 라는 말이 들리기 전까지 일단 200번까지 가야 된다. 목표 기억해 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자, 여러분이 남은 시간을 확인해 보시고서 뭘 해야 되냐?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건너뛴 동그라미 친 문제들을 시간 여유가 좀 있다면 고민을 좀 하시고 만약에 시간이 2, 3분밖에 안 남았다. 그럼 바로 찍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똑똑하게 RC 문제를 풀었다면 마지막 2, 3분에 어떤 문제를 지금 찍고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날 똑똑하게 문제를 풀었는지 또는 기존처럼 항상 해오던 것처럼 바보같이 문제 풀었는지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그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똑똑하게 문제 푼 사람은. 똑똑하게 문제 푼 사람은 어떤 문제를 찍고 있습니까? 파5의 일부, 6의 일부, 7의 일부 동그라미 친 문제 어차피 찍어야 될 문제를 마지막에 모아서 찍고 있을 거고 만약에 여러분이 여전히 제대로 문제를 똑똑하게 못 풀었다면은 보통 모든 학생들이 공통으로 얘기하는 파7 뒤쪽 문제만 몰아서 찍게 되겠죠. 근데 이게 되게 안타까운 현실인 게 잘 생각을 해보시면 파7 독해 문제는 여러분한테 충분한 시간만 주어지면요. 그 문제 제대로, 지문 제대로 읽고 문제 읽으면 거의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의 7, 80% 이상 답을 맞출 수 있는 문제를 갖다가 결국은 또 25% 문제로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앞에서 고민했던 문제 결국은 찍어서 그것도 25%입니다. 따라서 점수가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특히 RC
잡고 있지 말고 빨리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놓치지 말고. 됐습니까?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파7 문제 푸는 방법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여러분이 기존에 알던 방식과 조금 다르니까요. 좀 집중해 주시고요. 일단 포인트도 간단합니다. 시간을 좀 벌어야 된다. 빨리 풀어야 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순서가 일단 1번, 2번이 제가 새로 추가되는 건데요. 보통 여러분이 3번부터 먼저 하는데 이건 먼저 하십시오. 일단 제일 윗줄에 지문 소개를 합니다. 그 마지막 말이 following이란 말인데 그 다음 말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뭘 확인하냐? 여러분이 읽게 될 지문 종류입니다. refer to the following 뭐가 나겠습니까? article, refer to the following, notice 이런 거 나와 있죠. 그래서 지문 종류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지문 안으로 들어가서 지문 주제를 좀 파악을 해주십시오. 방법은 두 가지인데 제목이나 헤드 안에 있으면 그거 확인하시면 주제가 나올 거고 만약에 없는 지문이다 그럴 경우에는 문장 앞쪽 부분을 좀 첫 한 문장에서 많으면 한 서너 문장까지 좀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앞으로 읽게 될 내용에 지문이 파악이 가능합니다. 왜냐? 그 이유가 있는데 영어는 기본적으로 두 갈식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포인트 주제를 찍고 그 다음에 이어서 풀어서 설명을 하니까 앞쪽 부분을 잘 읽어주시면 여러분이 주제 파악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밑에 아래 주어진 문제 2개든 3개든 4개든 5개든 보통 첫 번째 문제는 주제를 잘 물어보니까 여러분이 앞에서 확인한 부분이 첫 번째 주어진 밑에 주어진 문제에 답이 될 가능성도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통 여러분이 가장 먼저 가는 자 문제 쪽으로 지문 밑에 있는 문제 쪽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오케이? 밑으로 갑니다. 자, 이때 주의사항. 3, 4하고 7은 접근법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식 만든 게 3, 5, 7인데 3, 4에서 접근하던 방식과 똑같이 문제예요. 질문 포인트에 해당되는 부분만 자 확인을 하셔가지고 낙서를 꼭 해두셔야 됩니다. 포인트 밑에 줄 긋고 3, 4에서 했었죠. 그래서 일단 그게 확인이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합니까? 이제는 답을 찾아야 되겠죠. 그럼 본문으로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지문으로 올라가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이때 주의사항 시간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읽고 해석하려 하지 마시고 다만 밑에 주어진 문제 질문 포인트 확인한 것을 그거를 찾는 데만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부분은 빨리빨리 흘려버리고 질문 포인트 키워드를 갖다가 최대한 빨리 답을 찾아주시면 그 주변에 답이 나올 겁니다. 찾고 나면 또 필요 없는 거 빨리 흘려버리고 다음 질문 포인트 찾을 때까지 찾으면 여러분이 거기서 속도 멈춰서 정리를 하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다만 이때 주의사항은 3, 4와 마찬가지로 밑에 나와 있는 질문 포인트, 문제의 질문 포인트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질문 포인트에 찾아서 답을 찾았다. 그럼 답을 밑에 보기에서 찾았는데 그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가 아니고 보기에는 또 패러프레이징이 돼가지고 주어질 수 있다는 거. 패러프레이징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얘기할게요. 3, 4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쓸데없이 다 듣지 말고 마지막 세 번째 답이 들릴 때 듣기 멈추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밑에 주어진 문제 2개든 3개든 4개든 5개든 답 다 찾았다. 근데 아직 밑에 읽을 게 남아있다. 본문에. 읽을 필요가 없죠. 남은 거 읽지 말고 바로 다음 거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접근해 주시면은 시간을 버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답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은 빠르게 여러분이 해석하자고 넘어가니까 흘려버리니까 시간을 벌게 되고 그다음 운이 따라서 답 다 찾았는데 밑에 더 읽을 게 남아있다. 그 부분을 남은 부분을 안 읽어서 추가로 시간을 벌게 되는 겁니다. 다만 중요한 거 접근법은요. 지금까지 LC나 RC 정리한 것들 마무리를 지면 단순하게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 평상시 여러분이 문제 푸실 때 이 소개해드린 방법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시면 이 방법을 적용해서 꾸준하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 문제 푸실 때는 아주 자연스럽게 편하게 그 방법을 적용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전에 써먹지 못하면 접근법 단순하게 이해하고 하는 건 별 도움이 안 되니까 꾸준한 연습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RC 쪽 접근법 정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